이은종 변호사의 파산회생연구소의 이은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법인의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법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은종 변호사의 회생 파산 연구소.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경우에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인 파산은 요건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법인 파산은 우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라는 건 제때 이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급이 정지된 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때는 법인 파산 신청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그때 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연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산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채무가 뭐 10억 1,000만 원만 된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 채무나 자산의 그 액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부채가 자산보다 크기만 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누가 있나요?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가 신청권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정관에서 뭐 이사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총회 결의를 얻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사회나 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유효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사 외에도 법인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채권자가 채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인 입장에서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도 대응은 가능한가요? 네, 대응은 가능하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파산의 원인이 없다. 즉 우리는 지급을 잘 하고 있고 뭐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이런 점을 잘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그 파산 선고가 기각이 되겠죠. 파산 신청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파산 신청서 제출을 하고 나서 1, 2주일 이내로 대표자 신문 기일이 잡힙니다. 회생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신문을 하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신청서에 게시한 내용과 그 밖에 궁금한 내용들을 위주로 대표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신문 기일 이전에 법원에서 미리 그 대표자 신문 사항을 줘요. 그 질문의 목록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답변을 미리 제출해서 법원에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대표자 신문 기일에서는 정말 간단한 내용, 질의응답 정도 하고 끝나는 경우가 실무례죠. 그렇게 대표 신문 기일을 하고 나서 신청일부터 한두 달 이내에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파산 선고를 하게 돼요. 그럼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더 이상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법인을 대표해서 청산 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인 파산을 하면 생각보다 일찍 대표자가 법인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법인에도 채무가 도축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법인 파산 선고만 나면 사실 대표자는 그때부터 법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 길어도 2개월 이내에는 법인 업무를 해서 만약 신경을 끌 수 있다, 손을 뗄 수 있다는 점이 법인 파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변제를 해라 하고 독촉을 하는 경우에 나는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 더 이상 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아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네, 그렇게 이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대표자가 뭐 채무를 뭐 하고 싶어도 법인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무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들도 이제 파산 관제인에게 이제 그런 내 채권이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 이제 파산 관제인을 향해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인데 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우선 그 신청은 보통 대리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 대리인 비용은 이제 각 사무실마다 다르니까 그건 따로 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뭐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발생을 하게 돼요. 큰 부담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납금이 있습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 등등으로 파산 절차 사용되기 위해서 법원에서 미리 받아놓는 금액인데 그게 이제 700만 원 이상으로 납부를 하게 돼요. 이것도 채무 액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채무액이 크면 예납금도 커지고
보통은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많은데 이제 채무액이 많다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생각을 하시고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또 거꾸로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아예 법인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대표자 개인 돈으로 이런 그 법인 파산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법인의 재산이 아예 없을 때는 오히려 법인 파산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종 변호사의 회생 파산 연구소. 네, 오늘은 법인 파산을 신청한 후에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자산보다 채무 액수가 많기만 하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신청권자로는 채권자가 있다. 이런 게 특이사항이었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파산 선고 결정만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대표가 자신의 지위에서 물러설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회사에 자산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이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